박명숙 할머니는 올해 72살이지만 그분의 눈을 보면 여전히 20살 소녀의 빛이 느껴집니다. 정교한 화장을 하거나 비싼 안티에이징 제품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단지 3달 전 딸에게 온 가족을 놀라게 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딸아, 엄마는 마치 2번째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야. 이 말은 할머니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사실에서 나온 것입니다. 50년간의 홀로 된 삶 반세기를 고독과 침묵 속에서 가족을 돌보며 살아온 후 박 할머니는 소녀 시절처럼 심장을 뛰게 하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남자도 74살이고 오래전 아내를 잃었으며 생애 마지막 날들을 따뜻하게 해줄 진실한 사랑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늦은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숨겨진 가족의 비밀, 한 번도 보내지지 않은 연애 편지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마침내 자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꿈꾸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생각할 때조차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 할머니는 70살에 사랑을 찾은 유일한 여성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의 재혼이나 새로운 관계 시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이야기의 특별한 점은 그 사랑이 모든 사람이 단지 죽음을 기다리는 줄로만 알았던 한 여성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3달 전만 해도 누군가 박 할머니에게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립스틱을 바르고 남자와 데이트를 할 거라고 말했다면 할머니는 웃으며 미친 소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할머니의 삶은 손자 돌보기, 가족 밥 차리기 혼자 앉아 텔레비전 보는 긴 저녁들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느낌을 잊었고 자신만의 갈망과 이루지 못한 꿈들이 있다는 것도 잊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을 바꾼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을 위해 기도하러 자주 가던 서울 조계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스님이 고령자를 위한 일주일간의 선 수행 과정이 있다며 참가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일상에 지친 마음으로 할머니는 그 결정이 자신의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줄도 모르고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 수행에서 사찰의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촛불에 흔들리는 빛 사이에서 할머니는 김동호 씨를 만났습니다. 품격 있고 온화한 남자, 따뜻한 눈과 자애로운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할머니는 한 남자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여전히 여자라는 것을, 단순히 어머니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 이야기는 단지 두 노인이 만나서 사랑에 빠진 것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가족의 복잡함, 사회적 압력, 고령자의 사랑에 대한 편견들이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의 자녀들은 처음에 격렬하게 반응했고 어머니가 정신을 잃었으며 부끄러운 일을 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웃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일부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늙은 여자에 대해 독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자신 안의 20살 소녀가 항상 바라던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랑은 할머니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고령자 삶의 의미에 대한 가족과 친구들의 시각까지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두 늙은 마음이 만났을 때의 조심스러운 첫날들부터 마주해야 했던 시련들,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고 사랑받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소중한 교훈까지 말입니다. 이것은 박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의 마지막 날들에서 사랑과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전 세계 수백만 고령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조계사에서의 첫 만남은 마치 운명이 준비한 무대 같았습니다. 아침 예불이 끝나고 참가자들이 차례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박명숙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박명숙입니다. 72살이고 남편을 잃은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고 손자 손녀가 5명입니다. 그렇게 짧고 건조한 소개였지만 그 속에는 반세기의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동호 씨의 차례가 되었을 때 할머니는 무의식 중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김동호라고 합니다. 74살이고 아내를 잃은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미국에 살고 있어서 이제 혼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묘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 할머니는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첫날 저녁 좌선 시간 우연히 나란히 앉게 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 씨의 규칙적인 호흡 소리, 고든 자세에서 풍기는 품격, 그리고 가끔 풍겨오는 은은한 향 냄새까지 박 할머니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한 남자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스님의 법문이 끝나고 자유시간이 되었을 때 김동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제 자기소개를 들으니 저와 비슷한 점이 많으시더군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사찰들을 같이 걸어보시겠습니까? 그 제안을 받은 박 할머니의 마음은 10대 소녀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잊어버린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찰들을 걷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젊은 시절 교사였다가 나중에 작은 서점을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책을 좋아해서 지금도 하루에 몇 시간씩 독서를 한다고 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그런 지적인 모습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거든요. 젊었을 때 시를 쓰는 것이 취미였는데 요즘은 다시 그 취미를 되살리고 있어요. 김 씨의 말에 박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어릴 때 시를 쓰는 것을 좋아했지만 결혼 후에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없었거든요. 저도 젊었을 때 시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생활에 쫓겨서 그런 것들은 다 포기했죠. 그때 김 씨가 말했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라 잠시 접어두신 거겠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박 할머니의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자신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저녁 두 사람은 대웅전 앞에서 달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김동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달밤에는 혼자 있기가 더욱 외로워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밤이면 함께 달을 보곤 했었는데 그의 목소리에 스며든 외로움을 느낀 박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정이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50년 동안 남자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던 박 할머니
10년 동안 여자의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김동호 씨. 두 늙은 손이 맞닿은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두 사람은 당황스러워하며 손을 뗐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의 접촉은 두 사람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넷째 날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공양을 하고 함께 경전을 읽고 함께 뜰을 거닐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보기 좋다며 미소를 지었고 어떤 할아버지는 부럽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에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걱정되었거든요. 다섯째 날 오후 개인 면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주지 스님에게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지금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 나이에 한 남자에게 마음이 끌린다는 것이 부끄럽고 죄스럽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남편에게도 미안하고요. 주지 스님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다면 돌아가신 남편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 말은 박 할머니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동호 씨도 비슷한 고민을 스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럽고요. 스님은 그에게도 같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사랑에는 정해진 시기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나이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인연이라면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섯째 날 수행 일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김동호 씨가 용기를 내어 박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님, 이번 만남이 제게는 정말 소중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수행이 끝나고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박 할머니의 마음은 기뻤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현실로 돌아가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과연 이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 수행을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김동호 씨는 박 할머니의 손에 작은 종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박 할머니도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서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의 지하철을 타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 할머니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일이 정말 현실이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에 있는 김동호 씨의 연락처가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큰딸 영희가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행 잘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뭔가 달라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영희의 예리한 관찰에
박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가족들에게 김동호 씨에 대해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 그냥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기분이 좋아진 것 같구나. 박 할머니는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어머니의 표정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감지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생기, 평소와 다른 설렘을 느꼈거든요. 그날 밤 박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동호 씨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 지적인 대화, 그리고 마지막 날 밤 잠깐 잡았던 그의 손의 감촉까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자식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웃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박 할머니는 김동호 씨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아보니 김동호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박 할머니의 마음은 다시 소녀처럼 두근거렸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박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사실 계속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괜히 부담을 드릴까봐 망설였습니다. 김동호 씨의 솔직한 말에 박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싶었거든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커피 한 잔 같이 하시겠어요? 서울 시내 어디든 좋습니다. 김 씨의 제안에 박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첫 번째 데이트는 인사동의 작은 찻집에서였습니다. 박 할머니는 오랜만에 외출복을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니 오랜만에 여자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찻집에서 김동호 씨를 보는 순간 박 할머니는 수행회에서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답게 차려입으셨네요. 김 씨의 칭찬에 박 할머니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잊어버린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여자로서 봐준다는 것, 아름답다고 말해준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동호 씨는 젊은 시절 문학을 전공했고 교사 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 작은 서점을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서점을 정리하고 독서와 글쓰기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그의 지적인 모습에 더욱 매력을 느꼈습니다. 박 할머니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어서 결혼한 후 평생을 가정에 전념했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는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셨겠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김 씨의 이해와 공감에 박 할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헤어지기 전 김동호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서점에 함께 가보시겠어요? 할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시집들이 많이 있어요. 박 할머니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앞으로가 기대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 할머니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50년 만에 느끼는 설렘과 기대감.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화장도 하시고 옷도 예쁘게 입으시고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니죠? 민수의 질문에 박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자식들에게 김동호 씨에 대해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냥 오랜만에 시내 구경을 했다. 나도 가끔은 나가서 사람 구경을 하고 싶잖니. 박 할머니는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 박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김동호 씨와의 만남은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했지만 자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과연 자식들이 이해해 줄까? 이른이 넘은 어머니의 연애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며칠 후 두 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김동호 씨가 말했던 서점에서였습니다. 홍대 근처의 작은 독립서점이었는데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김 씨는 박 할머니에게 여러 시집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시집의 시인은 이른이 넘어서 시작한 늦깎이 시인이에요. 읽어보시면 할머님도 공감하실 부분이 많을 거예요. 김 씨가 건네준 시집을 펼쳐보니 정말로 마음에 와 닿는 시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늦은 사랑이라는 제목의 시는 현재의 자신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다시 시를 써보고 싶어졌어요. 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시 쓰기를 같이 해보시겠어요? 제가 작은 문학 모임을 하나 알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 또래 분들이에요. 김 씨의 제안에 박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글 실력에 자신이 없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실력을 겨루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예요. 할머님의 삶의 경험이 담긴 시라면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김 씨의 격려에 박 할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보겠어요. 그날 서점에서 시집 몇 권을 사고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동호 씨는 박 할머니가 젊었을 때 쓴 시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시를 쓰셨어요? 기억나시는 거라도 들려주세요. 박 할머니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대부분 슬픈 시들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왜 그렇게 슬픈 것들만 보였는지. 슬픔도 시의 중요한 재료예요. 지금은 어떤 시를 쓰고 싶으세요? 김 씨의 질문에 박 할머니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희망에 대한 시를 쓰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김동호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희망 좋은 주제네요. 저도 요즘 희망에 대해 많이 생각해요. 할머님을 만난 후로 더욱 그래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박 할머니의 마음이 뛰었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세 번째 만남에서는 더욱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동호 씨가 박 할머니를 위해 시 한 편을 써왔다고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할머님에게서 영감을 받아 쓴 시예요. 그가 읽어준 시는 이러했습니다. 늦은 봄날 만난 꽃처럼 당신은 내 마음에 피어났다. 이른의 나이에도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당신이 가르쳐 주었다. 남은 날들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어떻게 알았을까? 시를 다 듣고 난 박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시를 써준다는 것, 그것도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언제부터인가 잊어버린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저를 위해 써주시다니.
그날 김동호 씨는 조심스럽게 박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손을 잡고 있는 두 늙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젊은 커플은 저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야 라고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님, 저는 할머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괜찮을까요? 김 씨의 진지한 질문에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넷째 만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큰딸 영희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영희의 표정을 보니 뭔가 일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요즘 한 남자분과 만나고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인가요? 영희의 직설적인 질문에 박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인지 아닌지만 대답해 주세요. 박 할머니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정말이다. 좋은 분을 만났어. 그 말을 듣자마자 영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70이 넘은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왜 내가 사람들 눈치를 봐야 하니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니. 박 할머니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는 우리 할머니시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아내셨어요. 이제 와서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 말에 박 할머니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들 눈에는 자신이 그저 할머니 돌아가신 남편의 아내로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한 명의 여자라는 것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야,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쓸쓸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 좋은 사람을 만나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니. 박 할머니의 간절한 말에도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자신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신들의 소유물,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가장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 할머니는 김동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식들이 우리 만나는 것을 반대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들이 아버지의 연애 소식을 듣고 급하게 전화를 걸어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님,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들을 이해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려 보시겠어요? 김 씨의 제안에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큰딸 영희 둘째 아들, 민수 셋째 아들, 진수까지 모두 모여서 어머니의 연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마치 재판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를 알아주세요. 민수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엄마 나이에 연애는 부적절해요. 둘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돼요.
셋째, 그 사람이 엄마의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요. 박 할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의 판단력을 무시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니 사람을 못 알아본다고 생각해. 김 선생님은 재산 같은 것에 관심 없는 분이야. 엄마가 어떻게 그걸 확신해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영희의 말에 박 할머니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내가 50년을 혼자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면 어떻게 너희들을 여기까지 키웠겠니? 그때 막내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엄마가 다치실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분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은 위험해요. 무슨 위험? 박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감정적인 문제도 있어요. 만약 그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 엄마는 또 다시 상처를 받게 될 거 아니에요. 진수의 말에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그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행복을 포기해야 하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나이에 남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살면 안 되니. 박 할머니의 간절한 호소에도 자식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그날 가족회의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박 할머니는 김동호 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고 자식들도 어머니를 설득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박 할머니는 김동호 씨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는 보고 싶었지만 가족들과의 갈등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동안 박 할머니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김동호 씨를 만나지 않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우울해지는지를 전에는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외로움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동호 씨를 만나면서 행복을 알게 된 후 그 행복이 없는 시간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음식 맛도 없고 텔레비전도 재미없고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김동호 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영희가 문을 열어주었는데 처음 보는 김 씨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김동호라고 합니다. 어머님과 아는 사이인데 잠깐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영희는 이 사람이 바로 어머니와 연애하는 그 남자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엄마는 지금 안 계세요. 거짓말을 했지만 김동호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집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건 줄 압니다. 하지만 어머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5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안 될까요? 김 씨의 간절한 부탁에 영희는 망설였습니다. 그때 박 할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누가 왔니? 김동호 씨를 본 순간 박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김 씨의 말에 박 할머니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연락 없이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리겠어요. 영희는 어쩔 수 없이 김동호 씨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그 남자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김 씨는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점잖고 교양 있어 보였고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도 정중하고 따뜻했습니다.
할머님이 걱정되어서 왔습니다. 혹시 제 때문에 가족들과 갈등이 생긴 건 아닌지. 그렇다면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김동호 씨의 말에 박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예요. 하지만 할머님이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저는 할머님이 행복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불행해지신다면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김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박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희는 뭔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이용하려는 나쁜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머니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사람과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인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김 선생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놀랐지만 김동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영희는 김동호 씨를 베란다로 데리고 가서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머니의 이번 일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 전 대화를 들어보니 선생님이 나쁜 의도를 가진 분은 아닌 것 같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어요. 어머님 때문에 제 마음도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김 씨의 진실한 말에 영희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럼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김동호 씨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는 생애 마지막 선물 같은 분이에요. 혼자 살아가는 것에 지쳐 있을 때 나타나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해주신 분이에요. 저도 이미 이르니 넘은 나이라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그저 남은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을 뿐이에요. 그의 진심을 느낀 영희는 더 이상 반대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진심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돼요. 특히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받을까봐 그런 걱정을 하고 계셨군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용히 만날 생각이에요. 요란스럽게 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 김동호 씨가 돌아간 후 영희는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김 선생님과 이야기해 봤는데 괜찮은 분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걱정되니? 엄마가 다시 상처받을까 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요. 박 할머니는 딸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걱정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영희야, 엄마도 그런 걱정이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엄마는 정말 행복해. 이런 행복을 느껴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어. 엄마가 행복해 하시는 건 좋아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영희의 당부에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 볼게. 그 후 며칠 동안 박 할머니는 김동호 씨와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김 씨도 상황을 이해하고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박 할머니에게 특별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김동호 씨가 참여하고 있는 문학 모임에서
신앙송회를 연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님도 시를 발표해 보시겠어요? 할머님의 삶의 경험이 담긴 시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박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시가 과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만한 수준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김 씨의 격려에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보겠어요. 그날부터 박 할머니는 시 쓰기에 몰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지나온 시간들을 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 결혼 생활, 홀로 자식들을 키운 시간들, 그리고 지금의 새로운 사랑까지 모든 것이 시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신앙송회 당일 박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관객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박 할머니는 자신이 쓴 시 늦은 봄을 낭송했습니다. 이른의 나이에 찾아온 늦은 봄이 있습니다. 50년을 혼자 걸어온 길에 갑자기 피어난 꽃 한 송이, 이제는 시들어 버렸다 생각했던 내 마음에 다시 찾아온 설렘. 누군가는 말하겠지요.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정해진 계절이 없다는 것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적당한 때라는 것을. 신앙송이 끝나자 관객들에게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신앙송회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박 할머니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그날 신앙송회는 박 할머니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자신의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 할머니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영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표정이 정말 밝아 보이시네요. 신앙송회에 다녀왔어. 내가 쓴 시를 발표했는데 사람들이 좋아해 주더구나. 박 할머니는 기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시를 쓰세요. 영희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시를 쓴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응, 요즘 다시 시작했어. 김 선생님이 격려해 주셔서. 그 말을 들은 영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어머니에게 나쁜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엄마가 쓰신 시 좀 보여주세요. 영희의 부탁에 박 할머니는 망설였지만 결국 자신이 쓴 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희는 어머니의 시를 읽으며 놀랐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런 감성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특히 늦은 봄이라는 시를 읽으며 영희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동안 어머니를 단순히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만 생각했는데 어머니도 자신만의 감정과 욕구가 있는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일로 고민이 많아요.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요즘 보니까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김 선생님도 나쁜 분이 아닌 것 같고요.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도 자신의 인생이 있으시잖아. 우리가 너무 간섭하는 것 아닐까. 어머니가 행복해 하신다면 지지해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남편의 말에 영희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 자신들이 어머니의 행복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며칠 후
영희는 어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김 선생님을 저희 집에 초대해 보시겠어요? 가족들이 정식으로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박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반대하던 딸이 갑자기 왜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요? 정말이니 괜찮겠어. 네, 저도 김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싶어요. 그리고 민수 오빠와 진수도 함께 만나보자고 했어요. 영희의 말에 박 할머니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자식들이 김동호 씨에게 불편하게 굴면 어떻게 하지? 다음 주 일요일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 김동호 씨가 초대되었습니다. 김 씨는 정중한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영희에게는 책 한 권을, 민수에게는 좋은 차를, 진수에게는 문방구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는 각자의 나이에 맞는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항상 자랑스러워 하시는 자녀분들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동호 씨의 정중한 인사에 자식들도 어색하게 남아 인사를 받았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달리 김 씨는 매우 교양 있고 점잖은 모습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김동호 씨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을 가르쳤던 이야기, 은퇴 후 서점을 운영하며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했던 이야기, 그리고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오며 느꼈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까지. 진솔하고 솔직한 모습에 가족들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민수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김동호 씨는 잠시 박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생애 마지막 기적 같은 분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에 지쳐 있을 때 나타나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해 주셨어요. 저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사랑이라는 표현이 어색할 수도 있지만 깊은 애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온 가족이 숙연해졌습니다. 특히 진수는 김동호 씨의 말에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김 선생님,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오늘 직접 뵙고 나니 생각이 달라지네요. 어머니를 진심으로 아끼시는 것 같아요. 식사 후 김동호 씨는 자신이 준비해온 시집 한 권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시들을 모은 것인데 대부분 어머님에게서 영감을 받아 쓴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늦은 인연이라는 시를 낭송해 주었습니다. 일은 넘어 만난 인연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젊은 날의 사랑과는 다른 깊고 조용한 마음의 울림,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이런 사랑도 있구나.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진짜 사랑을 알게 되었다. 시를 듣는 동안 온 가족이 조용해졌습니다. 영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와 김 선생님 사이의 감정이 단순한 외로움의 달래기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김동호 씨가 돌아간 후 가족들은 다시 모여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박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찬성해요.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정말 좋은 분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김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저희가 어머니의 행복을 막을 권리는 없는 것 같아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걱정됐는데 오늘 보니까 김 선생님이 엄마를 진심으로 아끼시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엄마도 요즘 정말 밝아지셨잖아요. 진수는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김 선생님과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나이에 진정한 사랑을 찾으셨다는 게 멋있어요. 자식들의 지지를 받은 박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자식들의 반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마음 편히 김동호 씨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박 할머니와 김동호 씨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며 당당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문화센터에서 시쓰기 강의를 듣기도 하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할 수 없었던 문화적인 활동들을 함께 즐겼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시집이었습니다. 늦은 사랑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시들과 각자의 삶을 담은 시들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이 시집은 나중에 작은 출판사를 통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김동호 씨가 박 할머니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님,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시겠어요?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에 같이 가보면 어떨까요? 박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나이에 여행이라니, 게다가 남자와 함께.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박 할머니의 걱정에 김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님, 우리가 무슨 잘못한 일이라도 있나요? 정정당당하게 여행을 가는 건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가족들에게 여행 계획을 말하자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엄마, 좋은 기회네요. 김 선생님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세요. 영희는 어머니를 위해 여행 가방까지 새로 사주었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여행은 두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한라산 둘레길을 천천히 걸으며 나눈 대화 성산 일출봉에서 함께 본 일출 올레길을 걸으며 나눈 소소한 이야기들.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특히 둘째 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있었던 일은 두 사람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다른 여행객들이 두 사람을 보며 저렇게 나이 들어서도 함께 여행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김동호 씨는 박 할머니에게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할머님,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남은 인생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청혼에 박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결혼이요? 이 나이에요. 내 나이가 문제가 되나요?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다면 결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김 씨의 진지한 말에 박 할머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박 할머니도 김동호 씨와 더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재혼이라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또 다른 반대에 부딪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김동호 씨의 청혼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가족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다면 저희는 찬성해요. 영희의 말에 다른 자식들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나 재산 문제 같은 것들은 미리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민수의 현실적인 조언에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김동호 씨와 솔직하게 이야기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만남에서 박 할머니는 김동호 씨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걱정돼요. 김 씨는 이미 그런 문제들을 다 생각해 봤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법적 결혼보다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요?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관리하고 상속 문제도 각자의 자녀들에게 맡기는 것으로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이지 법적인 형식이 아니잖아요. 김동호 씨의 현실적인 제안에 박 할머니는 안도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양쪽 가족들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디서 함께 살까요? 제 집이 조금 더 넓으니까 제 집에서 살면 어떨까요? 하지만 할머님이 원하신다면 새로운 집을 구해도 좋고요. 2달 후 박 할머니는 김동호 씨의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나와서 이사를 도와주었고 이웃들도 축복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근거리던 사람들도 두 사람의 진심을 보고는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활은 박 할머니에게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김동호 씨와 함께 아침 운동을 하고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하는 일상. 오후에는 각자 독서를 하거나 글을 쓰고 저녁에는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화로운 일상. 무엇보다 대화가 있는 삶이 좋았습니다. 50년 동안 혼자 지내며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는데 이제는 매일 김동호 씨와 책 이야기, 시 이야기, 인생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게 했습니다. 매주 모임에 참석해서 시를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를 감상하며 문학적 소양을 쌓아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작한 문학 활동이었지만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깊이 있는 작품들을 쓸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두 사람의 공동 시집 늦은 사랑의 노래가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작은 출판사에서 나온 시집이었지만 중장년층 독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서점에서 북토크도 개최되었고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70이 넘어서 찾은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탄생할 수 있다니 정말 감동적입니다. 라디오 DJ의 말에 박 할머니는 수줍게 답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마음이 젊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방송이 나간 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응원 메시지가 왔습니다. 특히 비슷한 처지의 중장년층들로부터 용기를 얻었다.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메시지들이 많이 왔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년째 되던 해봄 김동호 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수술은 필요 없었지만 앞으로 건강 관리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김동호 씨를 간병하는 동안 박 할머니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시작한 사랑의 한계, 언제든 이별이 찾아올 수 있다는 현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사랑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할머님, 저 때문에 힘드시죠? 병원 침대에 누운 김동호 씨가 미안해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런 때 함께 있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 아닌가요? 박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김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퇴원 후 두 사람은 더욱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며 살았습니다. 함께 요가를 배우고 함께 수영을 하고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더욱 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두 사람에게 뜻밖의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영희의 둘째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예비 신랑 측에서 박 할머니와 김동호 씨를 정식 부부로 인정하여 결혼식에 함께 참석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두 사람은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하게 참석했습니다. 하객들 중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모두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저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라는 속삭임도 들렸습니다. 피로연에서 박 할머니와 김동호 씨는 축하 인사를 요청받았습니다. 김동호 씨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결혼식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신랑 신부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랑도 소중하지만 성숙한 사랑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의 말에 하객들이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 할머니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사랑에는 정해진 시기가 없어요. 언제든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대한다면 아름다운 사랑을 만날 수 있답니다. 그 말에 젊은 하객들뿐만 아니라 중장년 하객들도 깊이 공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박 할머니와 김동호 씨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시집은 3권까지 출간되었고 전국의 문화센터에서 간견 요청이 끊이지 않습니다. 늦은 사랑의 전도사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 주변에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혼자 지내던 중장년층들이 두 사람을 보며 용기를 얻어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응원을 보내며 작은 매니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지역복지관에서 중장년층 재혼 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두 사람이 상담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해드리는 일입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많은 반대와 편견에 부딪혔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한다면 주변 사람들도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예요. 상담을 받으러 온 한 할머니에게 박 할머니가 해준 조언입니다. 김동호 씨도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마음이 젊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두 사람의 상담을 받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만남을 시작한 분들이 벌써 10명이 넘습니다. 그중 3커플은 실제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런 분들의 결혼식에 축하 하객으로 참석하며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송국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자는 제안도 왔습니다. 늦은 사랑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중장년층의 사랑과 재혼에 대한 편견을 깨고 희망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박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우리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거예요. 김동호 씨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5번째 시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늙어가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중장년층의 현실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을 예정입니다. 건강 문제, 가족 문제, 경제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들과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솔직하게 담아낼 계획입니다. 지난주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연극이 무대에 올려지기도 했습니다. 늦은 봄날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연극으로 중장년층 배우들이 출연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도 직접 관람했는데 자신들의 이야기가 무대 위에서 아름답게 표현되는 것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요즘 더욱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김동호 씨와 함께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글을 쓰거나 상담 일을 하고 저녁에는 각종 모임에 참석합니다. 쉴 새 없이 바쁘지만 매 순간이 의미 있고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기만 했는데 지금은 매일매일이 새롭고 특별해요. 박 할머니가 최근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마음만큼은 더욱 젊어지는 것 같아요. 김동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시간을 때우며 살았다면 지금은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랑을 늦은 나이에라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하나의 사회적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중장년층의 사랑과 재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나이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반응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최근 한 대학교에서 두 사람을 초청해 간견을 요청했습니다. 사랑과 인생이라는 주제로 젊은 대학생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강연 당일 대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슨 사랑 얘기를 하려나 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간견이 시작되고 나서는 모든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박 할머니가 학생들에게 한 첫마디였습니다. 젊은 사랑도 소중하지만 인생 경험이 쌓인 후의 사랑도 나름의 깊이와 아름다움이 있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에요. 김동호 씨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 나이에 굴복하지 않는 젊은 마음이에요. 몸은 늙어도 마음만큼은 항상 젊게 유지하시기 바라요. 강견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늦은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을까 걱정돼요. 지금의 사랑이 끝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학생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정성껏 답해 주었습니다. 사랑은 노력하는 만큼 지속돼요. 그리고 설령 끝난다고 해도 그 사랑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랑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그날 간견은 대학가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SNS에 올린 후기들을 보면 진짜 감동받았다.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나이 든 후에 삶에 대해 희망을 갖게 되었다. 등의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서
사랑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랑이 가벼워지고 있는데 두 분을 보니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박 할머니와 김동호 씨는 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사랑이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도 중장년층의 사랑과 재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가 정말 이렇게까지 알려질 줄 몰랐네요. 박 할머니가 신기해 했습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나드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든 나이 든 사람들의 고민은 비슷할 테니까요. 김동호 씨의 말에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자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른에 시작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솔직하게 담아낼 예정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부터 가족들의 반대, 그리고 현재의 행복한 일상까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박 할머니의 소망입니다. 특히 혼자 계신 분들이 우리 책을 읽고 희망을 갖게 되었으면 해요. 김동호 씨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 좋았던 것도 힘들었던 것도 모두 나누고 싶어요. 그래야 다른 분들이 같은 길을 걸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지난 5년을 돌아보며 박 할머니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만약 김동호 씨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용기를 냈던 것이. 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만약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쳤다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김동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확신해요.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장벽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두 사람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함께 늙어가는 것도 아름다운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로를 위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박명숙 할머니와 김동호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사랑에는 정해진 시기가 없다는 것, 나이는 사랑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진심을 따라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적당한 때라는 것,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바로 시작할 때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 이른이 넘어서 시작된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두 사람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은 정말로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젊다면, 진심이 있다면 언제든 아름다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명숙 할머니와 김동호 씨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이 든 후의 삶도 충분히 의미 있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할머니와 김동호 씨가 항상 하는 말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과 용기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